B 합시다. 예, 이제 흥분하지 않고 B는 잘 해볼게. 자, 1번 동료교사 대화에서 이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서 독서나 바느질 할 때 집중해서 봐야 하는 활동에서 힘들다. 자, 기억이 의심됩니다. 사물이 중심 시야가 찌그러지는 거 황반변성이죠. 제가 이거 올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올해 꼭 출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실명 문제 이 11월 달 모의고사에서 요거 제시해드렸죠. 3대 실명 다 제시했고, 백내장 요거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다라고 해서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문제 풀이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10월 달에 했어. 자, 이래서 이거는 황반변성, 백내장 90%는 답안 정답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틀릴 문제 아니고 2점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블루진스키하고 게르니크 아니고 하나 더 나오면 틀릴 사람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경부강직이라고 다 써주셨어요. 열에 9.5명은 다 경부강직이라고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이 벌어져서 침을 흘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측위로 또는 뭐 옆으로 고개를 돌려준다. 전부 다 쓰셨어요. 못 쓴 사람 없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변별력 있다 없다? 없죠? 자, 1번 문제는 변별력 있었지만 잘 쓰셨고 2번 문제는 변별력 없음. 다 썼음. 3번. 자, 우선순위 이번에 나온다 했죠? 우선순위 기준 출제한다고 끝까지 제가 전날까지 제가 강조했어요. 마지막 수업까지. 끝까지 얘기했어요. 우선순위 뭐든 나올 거니까 그 기준들 딱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고, 평균 발생률도 요거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쿠팡 얘기하면서 문제 내면서 쿠팡 얘기하면서 어때요? 이 들락날락 출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생률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관찰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추후 관리한 시간 중에서 발생한 횟수를 구하고 싶어. 발생률은 구하고 싶은데 이 일정한 인구가 그래서 이동이 되지 않고 일정 인구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관리 시간 안에서 질병 발생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다. 뭐 안 되면 이렇게 관찰이 이루어진 대상자 수의 관찰 기간의 총합 중에서 발생률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써주시더라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왜 관찰 기간을 쓰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특정 질병의 발생률을 파악하고 싶은데 추 시간만으로, 추 관리 시간만으로, 관찰한 시간만으로 발생률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발생률은 연구 대상의 관찰 기간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서 어떤 일정한 인구 집단에서 질병의 순간 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답은 이렇지만 의미로서 채점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점의 범위가 넓죠. 0.2, 0.3, 0.5, 0.7, 1 뭐 이렇게까지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오마 나온다 했잖아. 오마 연습 엄청 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몇 개를 풀었어요. 오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9월 영역 모의고사 오마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면서 수준 1, 2, 3, 4 당연히 오마하지. 자, 틀릴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닙 우선순위 2개. 닙의 우선순위 2개는 요렇게 니즈와 임팩트 요렇게 있지만 우리나라 그 표현으로서는 문제의 크기와 이렇게 문제의 건강 문제의 크기와 해결 방법의 효과로서 강론서에는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괜찮습니다. 닙의 니드죠, 니드, 임팩트, 그러니까 뭐 필요라고 해도 좋고 크기라도 해도 좋고, 그리고 뭐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해 놓은 분들이 많던데 추가 점수까지는 없어요. 이미 답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완전 개이득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크기 하나에 1점, 해결 방법 효과 하나에 1점. 이게 벌써 하나하나가 1점이에요. 주는 점수죠, 주는 점수. 이런 배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배점이 쉬운 거에는 배점을 많이 줬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5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던 내용이죠. 모르는데 점수는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분들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쓰기만 했다면 배점은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발생률 이거 구하는 것까지 내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풀이에서 3문제나 출제를 했더라고요. 3문제나 풀었어. 그래서 이거가 왜 이렇게 관찰 기간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 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영역 모의고사에서도 몇 문제나 풀었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모의고사에서 우선순위, 올해 우선순위 꼭 출제된다고 엄청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게 우선순위였어. 자, 4번 공황발작, 공황장애. 야, 문제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공황발작과 이 공황발작이 계속되면서 공황발작이 왔어. 이 공황발작이 오고 나면 숨이 턱 막히면서 어때요? 너무 두렵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숨 막히고 정신이 몽롱하고 이런 게 올까봐 이제부터 뭐예요? 걱정하기 시작하지. 불안이라고 하는 모호한 거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 행동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만 되면 나 또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회피하기 시작해. 이런 회피 행동이 반복될 때 공황 장애라는 걸 진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황 발작이 오는 순간이 있잖아. 와서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해. 회피하는 거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공황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장애에 올해 불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드렸잖아. 그리고 문제 풀고. 자, 그리고 요거 뭐죠? 니은, 노출과 반응, 기억에 해당하는 기억부터.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과 관련된 회피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고, 위계를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체계적 둔감법. 다 맞았어요. 제가 본 채점 답안지에서는 틀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노출시킨 후에 불안이나 불쾌감을 줄이게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막음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킨다. 자, 이게 노출과 반응 방지죠. 노출을 했어. 홍수법이잖아요. 그죠? 노출이 됐는데, 어머,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안 죽네? 이거지.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괜찮아지는 거죠. 요게, 야, 배점이 1점. 그러니까 노출과, 생동치료의 명칭을 쓰라고 해서 1점이고요. 공황장애에 적용을 해서 서술을 하라 했기 때문에 니은의 방법 노출을 하고 공황장애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적용하는 문제에서 또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점이 무려 2점입니다. 여기서 변별이 엄청 크게 났어요. 요거를 적용을 한 사람들은 점수가 치솟았고 이걸 적용 못한 사람들은 점수가 이게 거의 5대5 비율이었거든요. 정말 이걸 쓴 사람이 있었고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또 많이 썼냐면 노출을 시키고 이완을 시켰다 이렇게 쓰신 거죠. 노출을 시키고 이완시키는 건 점진적 이완요법이거나 점진적 이완요법이거나 체계적 둔감법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체계적인 둔감법이 아니에요. 노출을 시키고 반응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을 시킨다, 이완을 시켜서 반응을 없앤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감정을 막음 여기서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분명하게 반응 감소라고 하지 않고 반응 방지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을 시킨다. 이거는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잖아. 반응 방지, 이완을 시킨다? 이완을 시켜서 반응을 방지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홍수법이에요, 홍수법. 안타깝게. 홍수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또 노출을 시켰다, 이완을 시켰다. 그러면 1점 받겠지. 1점을 받겠죠.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증상의 명칭, 이거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했고 지하철 버스를 타는 것도 거부했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거부했다. 자, 이 학생이 생각상자 영수의 공황장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있고 1개월 이상 추가적인 공황 발작에 대한 걱정이나 회피 행동이 동반이 되었을 때 이 회피 행동을 보고 공황장애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회피 행동입니다. 회피 행동이에요. 즉 도피 행동, 회피 행동, 도피 반응 이렇게 다 괜찮은 회피 반응, 도피 반응, 회피 행동, 도피 행동, 위협이 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 생각을 피하거나 관여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 물체로부터 일어나는 자극을 피하는 거, 도망치고 맞닥뜨리게 되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외면하는 이런 이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쓰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쉬운 답이었어요. 회피 행동이고 이 뇌의 편도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 그 두려움에 대한 거 편도체에서 담당을 하고 이 무서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파이트 반응을 하거나 파이트 플라이트 반응을 하거나. 자, 호랑이를 봤어요. 그죠? 작은 호랑이야. 때려가지고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안 그래? 주랭랑을 쳐서 도망갈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개념은 파이트 또는 파이트 플라이트 개념인데 이 상황에서는 파이트 플라이트라는 것이죠. 플라이트, 도망가 버리는 걸 선택해서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나면 도망을 간다. 뭐예요? 회피 행동이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 두려움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도망가. 회피 행동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난임 치료. 문제는 어려웠는데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기초 체온을 측정하라. 이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마다 측정하는 거. 얘도 6대4 정도 정답률이 있었고요. 브로모크립틴. 이 브로모크립틴은 이번에 출제될 거라고. 제가 출제한 문제죠. 모의고사에서. 9월 영역 모의고사에 나왔네. 최 교사에게 적용된 브로모크립틴의 목적 효과를 쓰라. 여기서 기전까지. 프롤락틴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롤락틴 억제하니까 배란되는 거죠. 난임이잖아. 배란시키려고 약 주는 거죠. 모르면 그냥 배란이라고 난임이잖아. 눈치가 있으면 뭐라고요? 눈치가 있으면 지금 약을 왜 주겠어? 배란시키려고 약 주는 거지. 그냥 눈치껏 그냥 임신하려고 약 준다 이렇게만 쓰더라도 눈치가 있어야지. 왜 거꾸로 쓰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속상하죠. 본인 더 속상하지. 자, 니은을 복용하는 목적을 뇌하수체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써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뇌하수체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프롤락틴을 써야 되는 거고 이 프롤락틴 0.5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배점이 이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프롤락틴을 쓰고 0.5예요. 그리고 배란이 돼야지 0.5예요. 그래서 0.5 이렇게 배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락틴이 많이 분비되면 무배란을 일으키니까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해서 배란을 유도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프롤락틴이라는 게 들어갔나? 0.5. 배란이 들어갔나? 0.5.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복용하는 목적을 이거 했고 디귿의 이유 채취한 과배란된 난자를 그래서 난자를 여러 개를 배출을 했어. 그래서 수정란 임신 하려고 배란을 여러 개를 했죠. 과배란 됐어. 그런 다음에 LH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여기 여성간호학의 현문사 책에 384페이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과배란과 함께 황체화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똑같죠? 이유가 뭐다?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우면서 황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난포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배란을 시켜놨잖아요. 어렵게 배란을 시켜놨는데 LH를 억제하지 않으니까 또 배란이 될까봐. 그래서 이 황체화 호르몬을 억제를 시킨다. 그래서 이게 황체 호르몬을 그래서 황체 호르몬을 투여한다. 채취한 후에 황체 호르몬을 투여하는 이유, 결국은 황체 호르몬을 투여를 해서 임신 유지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배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 후에 혈청 HCG 검사, 당연하지. 이거는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임신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1점 요거 기초 체온 애매할 수 있고, 요거 프로락틴 요거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정답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4가 좀 아쉬운 거지. 그렇지만 4라고 하더라도 40%다 완전한 점수는 안 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서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썼어요. 그러면 프로락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걸 썼다. 또 프로락틴 들어갔는데 배란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건 다 부분 점수 가능하죠. 그죠? 요거 부분 점수 들어가니까 요거 채점 해주시고, 얘도 부분 점수 들어가요. 부분 점수 들어가고, 그 다음 얘는 다 못 썼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임신 성공 여부, 요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 다 틀리고 얘는 다 맞았어. 이거 변별이 없죠. 안 그래? 변별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내가 몇 점을 더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맞을 문제만 맞으면 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맞출 문제만 제대로 맞으면 반드시 합격해요. 절대 어렵지 않아.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된다. 무슨 수로 다 암기하나. 왜 암기하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하고 키워드 외우고 뭐가 뭔지만 이해한다면,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문제를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답을 하죠. 암기만 하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적용 못해요.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키워드 딱 중심을 잡고, 그리고 제가 그 해에 중요한 걸 쫙 집어드리잖아요. 그거 우선순위만 따르면 반드시 합격해. 60점 이상. 오늘 이번 같은 시험에도 60점 받을 수 있어요. 작년 같은 시험에는 70점 이상이 충분히 됐고. 자, 6번 딸아이 산후조리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이것도 제가 나올 거라고 강조한 거네요. 2025년 9월 영역 모의고사에서 선천성 대사장애, 올해 선천성 대사장애 나올 거라고, 염색체 질환이거나 선천성 대사장애거나 나온다고 그랬죠. 제목이 나왔으니까 더 쉽지. 갈락토지혈증, 페놀케톤요증, 이렇게 반가운 걸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결과 호르몬 2가지를 포함해서 서술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믹스데마 점액 수종 얘기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출제가 되면 반드시 호르몬 문제가 나올 거라 그랬죠. 호르몬 문제가 나오면 TSH, 그러니까는 선천적 갑상선 자체가 여기 이렇게 갑상선이라고 하는 여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TSH는 상승을 시키지만 여기에서 T4는 티로신은 감소시킨다.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왔잖아요. 2가지를 포함해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배점이 무려 이거 1점, 1점, 2점이에요. 이거 주는 점수지. 이거 A급 주는 문제. 주는 점수. 이런 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밀릴 게 없어. 선천성 대사장애. 이건 밀리지 않죠. 1점. TSH가 높다. 밀리지 않지. 1점. T4가 낮다. 1점. 무려 3점이잖아요. 그리고 신시로이드. 이것도 출제했던데요. 보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했던데. 신시로이드 약물 복용을 할 때 유의점을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 신시로이드를 평생 섭취해야 된다. 왜? 선천성이니까. 그래. 이거 신시로이드 0.5, 평생 먹는다 0.5 이렇게 되는 거죠. 주는 문제지. 4점. 얘도 틀릴 게 없어요. 점수 주는 문제 6번. 그다음 아동학대, 이것도 주는 문제. 아동 방임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정의를
예. 틀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간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면 됩니다. 1점. 그래서 특히 교육, 의식주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직업군, 청소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업군을 정해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신고 의무자라 그러죠, 그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필요한 응급조치 2가지.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 응급으로 진행되는 조치에서 피해 아동자를 여기서 문제가 응급조치라 그랬거든요. 응급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응급조치, 디귿에 필요한 응급으로 진행되는 조치. 신고예요? 순서대로 써라. 가장 우선이 되는 순서는 신고하고 보고이지만 응급처치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그죠? 의학적인 치료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신체적인 치료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요거 1점 이거 주는 점수지. 여기서 틀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4점 만점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에? 여기 문제풀이에서도 아동학대 요거 이제 열거하고 쓰라고 했고, 그죠? 또 보건교사가 취해야 되는 조치사항을 4가지 기술하라 해가지고 신고하고 아동보호, 아동 지지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격리와 치료인데 그 이전에 신고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 제일 응급조치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여기서 신고한다라는 분이 계시긴 했어요.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8대2, 80%는 이렇게 쓰셨어요. 자, B. 계속 점수 맞고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8번. 양수가소증. 이거 한두 번 하냐고. 양수지수 5cm 미만이다. 한두 번 하냐고요. 못 쓸 리가 없지. 양수지수, 초음파 검사 결과를 양수지수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5cm 미만만 쓰면 돼요. 뭐 몇 등분에 뭐 포켓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5 더하기 4 해가지고 5 곱하기 4 해갖고 20cm 쓰신 분도 계셔. 속상하죠. 순간 착각하신 거지. 그러니까 암기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기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왜냐, 수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시키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떠올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아웃풋, 인풋은 암기로 되는 거지만 아웃풋은 이해를 해야 아웃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한 것들은 아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는 이유예요. 그게 이해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문제가 답이거든요. 그 경지를 원하는 거지 저는. 그 다음에 전자간증. 올해 자간증 나올 것 같다고 문제 풀었죠. 그래서 자간증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양수가소증이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간증이라 하면 자간증에 제가 출제한 거는 자간증의 병태 생리를 출제했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하고, 즉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혈류가 감소됐다라는 얘기잖아요. 혈이 없다. 태아에게 갈 수 있는 태반 혈액의 순환 저하, 이거죠, 그죠? 결국은 피가 모자라서 양수 가소가 발생하지. 다 피가 태반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태반 혈류 저하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태반 혈류 저하,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서술을 하실 때 끝까지 쓰라고. 끝까지 쓰라고. 이 다음은 그 다음은 이 부분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못 써? 근데 8대2 제가 이제 8대2 80%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자극 검사, 이것도 매달 하던 거죠. 넌스트레스. 원래는 그 인턴 쌤이 와서
특강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태아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강의 주제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거기 준비해가지고 오시는데 태아 나올 것 같으니까 태아 검사하는 것만 쫙 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따로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왜 그렇게 막판에 특강을 했냐면 이해하는 순간이 없이 암기만 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NST 요거 20분 15박동 이상 15초 이상 요게 2번 이상 나타난다. 근데 15박동 이상 여기까지만 쓰신 분이 계셨고 15박동 이상 15초 이상 이것만 쓰신 분도 계셨고 15초 이상 2회 이상 요것만 쓰신 분도 계셨어요. 부분 점수 받겠죠? 올해는 부분 점수 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NST까지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지. 4분의 4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릴 게 뭐가 있어? 자, 9번. 자, 산염기,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 이거는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의 기본적인 기전을 물은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고 찬찬히 생각하면 전부 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어떤 문제보다 쉽게 나온 거죠. 탈수 가지고 나온 거니까. 대사성 산증은 HCO3의 감소, 그죠? 22보다 적어서 이것 때문이죠. 얘 때문이잖아요. 이유가 이거지. 그리고 과도한 설사로 수분과 중탄산을 배출했기 때문이죠. 이를 보상하기 위한 거, 이게 산으로 신장에서 보상을 하려면 호흡수를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대사성산증에 뭐합니까? 커스멀 호흡 하잖아요?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쉬운 걸 1점이나 배점을 줬다고. 그 다음에 나트륨 펌프. 나트륨은 어디를 좋아해요? 원래 칼륨은 세포내를 좋아하고 나트륨은 혈장의 있길 좋아하고 펌프와 이동하면서 나트륨을 세포내로 나트륨이 감소해. 혈장에서 감소돼요. 그러면은 이제 펌프를 가지고 이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감소하면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을 세포 외로 혈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나트륨 시에 세포 탈수가 일어난다. 맨날 그림 그려서 제가 고나트륨 얘가 많아. 그러면 농도는 고농도야. 그래서 세포 고농도 물 필요해요. 물은 어디로 이동해? 일로 이동하죠. 삼투작용으로. 그러니까 세포가 탈수가 된다. 이거겠죠. 이거를 말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나. 맨날 그림 그리던 거 그림 그려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산염기 불균형 상태와 보상 기전을 써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설사, 그죠? HCO3 결핍, 대사성 산증. 그래서 기초 저는 이번에 요 내용들 중에서 매년 제가 출제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은근히 매년 출제하는 문제예요. 요거가 이번에 제가 선택했던 거는 알칼리성, 그죠? 과호흡으로 인해서 산염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설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 고나트륨 혈증 시 혈장의 삼투압 때문이죠.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물을 끌어당겨야지. 그래서 수분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세포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탈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일 때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뇌 위축이라 그랬어요. 그죠? 저나트륨 혈증일 때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뇌압 상승이고 뇌 물 차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뇌가 위축되는 게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문제 풀이할 때 짚어드렸어요. 그런 문제 얘도 틀릴 게 없다. 쉬웠던 문제죠. 9번도 4점 맞아야 되는 문제. 자, 10번. 요거는 제가 문제 이게 강박 관련 장애가 이렇게 매년 지금 몇 년째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또 모의고사 문제 내드렸더니 그대로 또 출제가 되더니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사실 제가 맨날 코로 출제하는 문제잖아요. 코가 삐뚤어져서 성형수술하는 사람으로 맨날 출제하는 건데 코가 자꾸 커진다. 이 코가 제일 만만한가 봐. 그래서 이 내용은 뭐죠? 질병 명칭, 신체 변형장애죠. 강박장애지. 강박 사고 때문에 생기는 강박장애죠. 그래서 신체 변형장애 또는 이형장애이고, 그 다음에 이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병식의 정도를 DSM-5의 편람의 기준에 따라 한 가지를 서술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병식을 여기에 DSM-5의 내용을 써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외모에 대한 상상적 결함이 있다. 신체 변형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이잖아요. 요 상상적 결함이 있다. 0.5. 요게 꼭 들어가야 되겠죠. DSM-5에 근거해서라니까. 항상 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DSM-5에 근거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거해서. 요거 0.5 들어가야지. 그리고 믿음. 어떤 믿음? 망상적 믿음. 병식이 없다만으로 점수 다 달라. 이거는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식의 정도를 이라고 했으니까 병식이 없는데 병식이 없다. 그 근거를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병식이 없는 근거.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상상적 결함이 있다라는 망상적 믿음 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상적인 믿음. 병식이 없는 믿음, 뭐 다 좋아요. 믿음 얘기가 하나 더 들어가서 0.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용과 전념. 이거는 제가 늘 살아가는 제가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많이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요즘엔 잔소리 많이 줄었어. 그런 소리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늘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해야 할 것에 항상 행동에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쉽지 않다. 근데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른 생각 없이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거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 감정이나 생각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주목하지 않고 사고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념은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수용과 전념이 전부 다 뭐냐면 here and now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얘기죠.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걱정이나 뭐나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즉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 있었어요? 임용고시 보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거기에만 전념해라. 가치에 전념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전념하는 거.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답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여기 지금 수용 전념 치료다라고 하는 게 요게 3세대 인지 행동 치료예요. 3세대 인지 행동 치료로서 헤이즈가 이거 고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Here and now.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이죠.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이 히어렛 나오잖아.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 근해가지고 3세대 이게 인지행동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세대 인지행동 치료 방법에서 작년에 마음챙김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용과 전념, 심리적인 수용, 그리고 인지적인 탈융합, 현재 머무르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 행동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용과 전념. 사실은 인지적인 탈융합, 현재 머무르기 이게 더 어렵거든요. 제일 쉬운 개념 2가지를 제시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제시를 한번 해본 거겠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할 것에 집중한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 답은 좋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A에서 좀 점수가 밀린 거를 B에서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답을 보니 어렵진 않았지만 이 답을 유추하기까지가 다른데 막 헤매고 있다가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쓰기 바쁘고 대충 쓰고 뭐 이러면서 점수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11번 일형 당뇨. 자, 당뇨 문제 뭐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2010년 문제에 여기서 혈당이 300, 400 이상인 경우에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도록 한다. 요거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했을 때 리을 미음이 옳았었거든요. 이거 제가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번에 출제가 되면 이렇게 간식을 주지 않는다. 줘야 되잖아요. 간식을 주는 이유를 쓰라.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쓰라.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고. 출제 문제까지. 제 기출을 풀이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기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안내를 하는데 그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이런 문제 틀릴 게 없지. 혈당이 3, 400일 때 운동을 하면 글라이코겐, 저장되어 있는 이 글라이코겐 빨리 사용하는 포도당을 써야 되니까 글라이코겐을 싹 녹여가지고서 간에 있는 거 싹 녹여가지고서 글루코즈 만들어서 운동을 쓰죠.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을 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뭐가 어렵겠냐고. 그래서 답이 여기서 이제 기억은 케톤이죠. 소변에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소변에서 케톤 나오는 거 이거 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운동했을 때 고혈당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교감항진이 되죠. 카테콜라민 나와서 글루카곤이 그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포도당 신생 등으로 인해서 고혈당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250 이상 내려가야 운동이 된다. 그것도 강조해드렸죠.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 인슐린을 맞은 부위의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인슐린을 맞는 부위에 근육은 흡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요. 오히려 운동하면서 운동시 주의점 제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해드렸죠. 그래서 고혈당일 때, 저혈당일 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얘기.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흡수율이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리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얼의 특징, 허니문 시기라고 하는 거는 첫 치료를 할 때 엄청 효과가 좋죠. 그래서 뭐든지 처음은 다 좋아.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증상이 좋아지는 기간, 즉 약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기간. 오히려 이렇게 인슐린까지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까지 오는 그런 의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4분의 3점은 충분히 맞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4분의 3, 4분의 4. 의외로 허니문 피리어드 이것도 잘 쓰셨어요. 리얼의 특징, 이건 어렵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